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현현소숙 이론 강의 제6교시입니다. 그 서법 백문백답에 오늘은 그 붓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이 정말 이게 중요하면 왜냐하면은 아마 우리 운동이라든지 우리 사람 몸으로 하는 것은 이 폼이 95%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서예를 처음 배울 때 보면은 그냥 뭐 붙잡아라. 뭐 아무거나 잡으면 된다. 근데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는 뭐 붓은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요거 이제 읽어보면서 조금 느낄 겁니다. 자, 7번째. 붓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서예가 독특한 예술이 된 것은 붓이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주제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글씨를 쓰는 사람은 우선 붓 잡는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하다. 그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옛날부터 많은 서예가들의 이론이 전해져 왔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붓 잡는 방법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숙련하면 자유자재로 붓을 운용하여 글씨를 잘 쓸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참선할 때 그 자세가 이제 결과부자라거든요. 결과부자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양반다리는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는데 결과부자는 이렇게 딱 되거든요. 결과부자가. 즉, 발을 이렇게 꼬이고 양쪽 무릎이 이제 땅에 딱 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부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척추가 딱 바로 서버립니다. 우리 일반 양반다리 하면은 이제 척추가 굽어지는데 이 결과부자를 하게 되면은 이 척추가 딱 굳어져요. 그래서 그 참선할 때에 그 스님들은 결과부자를 먼저 시킵니다. 근데 결과부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5분도 못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그 자세가 처음에는 익힐 때 어려운데 뒤에 익히고 나면 그만큼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예의 붓 잡는 방법도 이제 뒤에 나오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붓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오지집필법, 사지집필법, 삼지집필법, 악권집필법, 이외 소동파의 집필무정법 등이다. 이 오지집필법이란 거 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지집필법은 비교적 유행하는 집필법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집필법은 5손가락이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옆, 앞, 구, 개, 적, 도, 송 등이다. 이것이 이른바 발등법이다. 주장한 여기에서 뒤에 저는 이제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발등법은 일찍부터 전해 내려왔다. 발이란 것은 중지와 명지가, 중지랑 우리 가운데 손가락이고요. 명지는 그 밑에고, 필관에 밀착되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등은 꼭 말을 탈 때 디디어 올라가는 등자를 말하는 것으로 호구가 우리와 말 탈 때 그 사람 발 올린 고이래 동그랗게 된 그걸 호구라 그럽니다. 둥글고 텅 빈 것이 마치 등자와 같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발은 등자를 얕게 밟으면 출입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필관을 얕게 잡으면 움직이기가 쉬워진다. 이게 등자가 이게 이제 세근변에 이 오를 등자는 말 탈 때 우리 발을 딛고 타는 그거를 이 등이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또 불하변에 등잔 등을 해갖고 발등법 쓰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거 호롱불 심지 있잖아요. 심지로 올릴 때, 요래 끝 잡고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호롱불. 우리는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발등법이라고 표현돼요. 요거는 이제 말을 탈 때 발 디디는 걸 등자로 이거는 표현했고, 어떤 데는 불하변의 등자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냐면요. 발을 만약에 말 탈 때 그 등자에 너무 깊이 넣어버리면은 내릴 때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발끝을 밟습니다. 그 말 탈 때. 그 다음에 심지도 우리가 끝만 오래 잡지
이 안쪽으로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 붓도 끝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 핵심이에요. 붓을 잡을 때 이래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끝만 잡아라 그러잖아요. 손끝으로. 이게 이제 발등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등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자에 발을 그냥 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린답니다. 그래야 척척 잘 간대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쭉 이 사람 설명해 놓은 게 앞에 몇 개는 되는데, 자, 거기 좀 진한 것은 이 서법 백문백답에 한 얘기고, 밑에 그 별 표시 있고 한 곳은 제가 일단 해 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우리 은사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동방서예 강좌 책에도 나옵니다. 엽이란 것은 이겁니다. 잡았을 때, 엄지가 옆에 대해서, 엄지는 이게 이제 요 손가락 5개가 다 틀려요. 힘주는 부위가. 엄지가 되는데, 이쪽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 약간 밑으로 약간 내립니다. 힘을. 요거 이제 지는 법이 약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압이잖아요. 이거 둘째 손가락을 필관을 누른다. 요거 둘째 요 식지잖아요. 자,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둘째 손가락은 요 식지인데, 되는데 요거는 약간 밑으로 또 내려요. 내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구잖아요. 셋째 손가락 끝을 필관에 대해 아래로 향해 간다. 이게 뭐 잘못됐더라고요. 요 세 번째 손가락은 이 안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요 세 번 중지죠, 그죠? 중지는 요 되면은 엄지하고 중지가 서로 대응을 해야 돼요. 엄지, 중지 서로 대응을 하고, 식지는 위에서 약간 아래로 내리는 힘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 살과 손톱 사이 필관에 대해 위로 돌린다. 여기 이제, 요거는 맞아요. 요거를 뒷손으로 살과 손톱 사이를 붓대에 대어가지고 위로 약간 들어 올리는 기분으로 붓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약지를 무명지에 바짝 붙여 무명지에 힘을, 넷째 손가락을 필관에 대어 셋째 손가락에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 이게 맞거든요. 요거 이제 마지막 다섯째 손가락은 이 손톱 끝을 필관에 대어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손이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 하니까 요 두 개는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엄지하고 둘째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기분, 중지는 안쪽으로 미는 기분, 여기 이제 다섯 손가락의 역할이에요. 역할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잖아요. 셋째 손가락의 활동을 넷째 손가락이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셋째는 이거잖아요. 가운데잖아요. 그죠? 가운데인데, 넷째 손가락에, 얘가 넷째 손가락 무명지가 어느 활동을 좀 막는다. 도하고 송이, 글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다섯째 손가락으로 소잖아요. 넷째 손가락을 당겨 오른쪽으로 지나게 한다. 이거는 아무리 이론에 저는 안 맞아요. 그 다음 송도 다섯째 손가락으로 넷째 손가락을 보내 왼쪽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 왼쪽은 이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도하고 송은 이론상은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자, 요걸 정리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왕희지가 자기 7째 아들이 왕헌지거든요. 이제 이 왕이라 그래요. 진시대. 왕희지, 이 왕희지거든요. 왕희지가 자기 아들 이제 왕헌지, 이 붙잡은 거 어떻게 잘 잡나고, 왕헌지 글 쓸 때 뒤에 가서 이제 붓을 쫙 빼봤어요. 그리고 붓이 꼼짝을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실험해보면 됩니다. 요 손끝으로 그냥 슬 잡고도 이래 빼면은 이게 안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잡아보세요. 힘껏 잡아도 쑥 올라와요. 요 손끝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올라와요. 꼼짝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잡아보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손끝을 잡는데, 오지재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지 굴시다는 말이 있고, 오지 재력, 오지 굴시는 뭐냐면요. 오지 재력은 5손가락이 다 가지런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 있고, 오지 굴신이라는 것은 요 마디가 다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요걸 오지 굴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 마디가 다 좀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죠? 회장, 홍 회장님은 이제 이 엄지가 항시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예. 이게, 요것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마디가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 이제 붙이는 법이에요. 붙이는 법인데, 그 다음 또 이제 뭐가 또 이제 요 붙이는 여러분 중요해야 되냐면은, 내 팔꿈치가 몸에서 항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고, 애기 앉듯이. 제가 그러잖아요. 애기 앉듯이 잡고, 그 다음에 이 손목이 거의 이렇게, 이래야 되도록. 뭐 쏘다 보면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게 원래 딱지기. 이거는 수평이 되면 어깨 힘이 들어가요. 그냥 퉁 늘어뜨린 상태에서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이걸 수평한 다음에 어깨 힘이 쭉 들어가요. 예. 힘이 들어간다. 그래, 힘을 그냥 쭉 늘어뜨리고.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 처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한 석 달만 고생하시라 했잖아요. 석 달만 요거만 신경 딱 쓰면 돼요. 지금 이 선생님은 요걸 딱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 거의 다 된 것 같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상 소개한 것은 붙잡는 방법의 요령을 설명한 것이다. 손가락을 실하게 잡으려면 손바닥은 허하게, 필봉은 곧게 세우고 팔은 평평하게, 필관을 곧게 세우면 식지와 중지 사이에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서로 의지하게 된다. 만약에 식지와 중지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5손가락 힘을 합칠 수 없게 되는데, 이 점은 초보자가 흔히 범하는 결점이므로 이를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이래야 되는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벌어지지 말고 붙이라는 얘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쓰면 이렇게 쓰는 사람. 그리고 요걸 붙이라는 얘기. 그래서 아까 오지 재력은 이 5손가락 마디가 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딱 이렇게 되고, 오지 굴신 마디가 다 이렇게 나오고, 손바닥이 내를 보고, 예, 요것이 딱 핵심이에요. 근데 요것이 터득되면은 붓을 이래 잡아도 되고, 이래 잡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터득하면, 아, 붓 잡는 이거야. 알고 나면은 이래 잡다. 이래 잡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님들 참선하다가 도 맡으면은 누워도 도인이고, 자도 도인이고, 앉아도 도인이거든요. 자, 그 밑도 한번 봅시다. 붓을 잡는 방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 해결을 강요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반드시 조밀하게 잡아야 한다. 손바닥은 허하게, 팔은 평평하게, 붓끝은 세우되 편안하고 가볍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힘이 들어가지만 경직되지 않으며 느슨하지 않고 활발하되 흥크러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붙잡을 때 지켜야 하는 법칙이다. 붓을 잡는 위치는 글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손바닥 허하게. 손바닥 허하단 말은 손바닥에 힘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주지 말라는 얘기고, 팔은 평평하게. 팔이 이제, 거기 현안법이거든요. 이제 요 뒤에 또 나오는데, 현안법이라는 것은 이 팔이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매달릴 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앉아, 이거 들면 현안법이고, 이걸 대면 제한법이고, 요래면 침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게 현안법이거든요. 그래서 팔은 평평하게, 붓끝은 세우되, 필봉, 붓끝이 요걸 얘기해요. 요걸, 그래 세우되, 편안하고, 가볍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힘이 들어가지만 경직되지 않고, 그래서 용 쓰지 말라는 얘기 자꾸 얘기입니다. 느슨하지 않고 활발하게 하되 흥크러져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은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붙잡을 때 지키는 법칙이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잡는 위치는 글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가장 기본은, 요걸 이제 필미라 하거든요. 붓꼬리. 요거는 필봉. 봉은 붓끝을 얘기해요. 이제 끝봉이거든요. 세근변에. 요거는 붓끝을 얘기해요. 붓끝. 그래서 여기 중간을 여기 딱 기준이고, 전서 쓸 때는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편해요. 그런데 행서 쓰면 여기 일단 요거는 중간이라서는 해서 쓸 때 기본. 행서는 좀 올라가고, 초서는 더 올라가고, 초서는 위로 올라가야 이 초서의 핵이 자연스러워져요. 만약 아래를 잡고 초서를 쓰면요, 그 초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그래서 우선은 기본기는 가운데로 잡고, 전서는 예서 전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더 좋고, 해서는 가운데, 행서는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초서는 더 올리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전서도 만약에 위에서 잡고 쓰면요, 필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얘가 써보면은, 이래 잡고 써보면은 전서 쓰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는 내가 얘를 통제가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갈수록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어려워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번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우리 공부는 이제 붓 잡는 현안법이라든지, 그래서 있는 사진이,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전에도 설명해, 여기 오려면 동그랗잖아요. 용안법이라 그래요. 용안법. 용의 눈. 요렇게 잡으면은 봉황색 눈은 요렇게 이제 가지런합니다. 이렇게. 봉황색 눈 이래가지고. 그래서 현안법에 요거를 이제 쌍구법이라 그럽니다. 이제 오지재력법이라 하는데, 오지재력은 이렇게 또 잡더라고요. 이래 잡는 법을 또 오지재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쌍구, 요거 하나면은 당구법. 요거는 우리 세필 쓸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아주 세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연필 잡듯이. 그래서 요 당구법이고, 쌍구법이고, 이 팔 위치는 이 현안법. 땅에 요 받치면 제완법. 목침 요로 받치면 침안법. 요거는 세필 쓸 때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현안법을 적으니까 자꾸 쓸 때마다 내 팔 꿈치는 몸에서 떨어져 있는가. 이래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최대한 떨어져 있는가. 예. 그리고 어깨, 이제 붓 딱 쓸 때부터 어깨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어깨 힘 축 빠지고. 이거 들면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 들지 마시고 그냥 이래 어깨 축 늘어뜨는 데서 편안하게 이래 딱 잡고. 그래서 정말 이 붓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서예 하시는 분치고 이렇게 붓자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도, 보통 이래 많이 잡대요, 이렇게. 이래 잡고 어떻게 그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 잡고 쓰고, 이렇게 잡고 쓰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붓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붓지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몸에 익히도록, 한 석 달만 하면 됩니다. 한 석 달만 딱 하면 이거 딱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법 백문백답에서 지금 처음에는 자세가 나오고, 우선은 우리 기준 하에서 우선 좀 계속 진도 나갑니다. 나가다가 필요 없는 건 제가 또 뺄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서적에서 어차피 여기 이제 제가 안 붙이려고 그래요, 살을. 그럼 자꾸 용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너무 많이 또 알면 또 너무 또 골치 아프고. 그래서 우선은 그 자세, 이번 붓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을 여러분 꼭 좀 명심하셔서 앞으로 글씨 쓰는데 좀 이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